수학책 28조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탐구수학, 인구수를 어림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인구수를 어림하여 나타낸 어림수를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아요. 인구수를 어림할 거예요. 어림한다는 얘기는 뭐뭐뭐뭐쯤, 그쵸? 그리고 약 얼마라고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낸 어림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프에는 장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표를 보면 쉽게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프를 보면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크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별 인구수를 어림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연수가 사는 도시의 지역별 인구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별 인구수를 어림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그래요. 지역별 인구수에 해당하는 표가 있고요. 지역은 가나다라 4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 지역에 따라 인구수가 명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가 마을에는 몇 명이 있나요? 그래요. 12만 4,639명이 있네요. 나 지역에는 5만 5,2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수를 보고 나니 이렇게 뒤에 있는 1명, 2명의 의미는 사실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어림을 해서 좀 비교하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인구수를 한눈에 쉽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림이나 기호로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인구수를 1명 단위로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쯤이라고 어림해서 한번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인구수를 버림을 하여 만의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때는 버림을 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버림에 맞춰서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나타내려고 한 자릿수를 먼저 확인할게요. 여기 만의 자리고요. 만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그 다음에 있는 수를 보겠습니다. 4639는 버림에서는 의미가 없는 수예요. 이건 다 0으로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 인구는 12만 4,639명이지만 버림하여 12만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 지역은 5만 5,230명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의 자리까지만 의미 있게 보고요. 뒷자리는 버려버림으로 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도 13만인데 뒤에 숫자는 필요 없으므로 13만 명쯤 되겠네요. 마지막 라는 얼마일까요? 그래요. 18만 명쯤 되겠습니다. 18만 20명이지만 나는 만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무시하고 다 0으로 표현해 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림을 했어요. 정확한 명수는 1000의 자리부터 해서 4639명이 있지만 우리가 지역별 인구수를 대충 어림해서 비교할 때 여기서는 버림을 썼는데 버림에서 다시 나타내주면 이렇게 12만, 5만, 13만, 18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버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 지역별 인구수를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각 지역에 따라 인구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림을 하여 약 몇십만쯤이라고 만의 자리까지 어림을 했는데요. 표로 나와 있으면 숫자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 그래프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여기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큰 사람은 10만 명을 나타내고요. 작은 사람은 10,000명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 지역은 12만 명이므로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그쵸. 10만 명에 해당하는 큰 사람 하나, 그리고 2만에 해당하는 작은 사람 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따라서 12만 명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지역은 몇 만이죠? 그래요. 5만이에요.
따라서 작은 사람만 5명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다 지역은 13만이에요. 따라서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셋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지역은 몇 명이죠? 그래요. 18만 명이에요. 따라서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8개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비교하고 보니 가장 작은 지역은 나인 것이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지역이 가장 작은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쵸. 큰 사람이 한 명씩은 있지만 작은 사람이 가장 많은 라 지역이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와 달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한눈에 우리가 지역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이기 때문에 예시가 되는 그림을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나타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료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디죠? 그렇죠. 선생님하고 좀 전에 비교한 것처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라 지역이고요. 적은 지역은 나 지역인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숫자로 되어 있으면 비교를 하고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바로 나 지역과 라 지역의 인구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를 어림했고요. 이 어림한 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그래요. 지역별로 인구수를 내가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프의 장점이겠죠. 그리고 지역이 넓은 경우에 인구수가 커요. 그럴 때는 작은 단위의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어림을 해주면 약 대략 몇 명쯤 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숫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를 어림하여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인구수 외에도 생산된 과일의 양이라든지 가축의 마리수 등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그래프를 활용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림 그래프를 한 번 더 배웠으므로 주위에서 그림 그래프를 사용한 예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광역시별 인구수를 어림해서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광역시이므로 아까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별 인구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광역시별 인구수를 어림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그래요. 표를 한번 볼게요. 각 도시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6개의 도시가 나타나 있고요. 인구수는 훨씬 더 많네요. 한번 볼까요? 네 자리씩 끊어 읽으면 341만 6,918명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광역시일 때는 어느 정도까지 어림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나타내면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될지 생각해 보고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광역시별 인구수를 한눈에 쉽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래요. 한눈에 쉽게 비교하려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표는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는 편리한 방법은 아니므로 이것을 그래프로 옮기는데요. 그래서 표와 달리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구수를 어림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림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에 주어져 있네요. 광역시별 인구수를 이번에는 반올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는 10만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그쵸? 10만 자리는 어디죠? 그래요.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끝에가 만의 자리이므로 만, 10만. 바로 이 자리가 10만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고요. 나타내려고 하는 뒤에 있는 수를 보면 됩니다. 이 수의 기준은 반올림이므로 바로 5가 되겠죠.
5를 포함하면서 5보다 큰 수, 5 이상인 수가 되면은 올려주고요. 5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은 수, 5보다 작은 수, 5 미만인 수는 버려주면 되는 것이 바로 반올림이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만의 자리에 있는 숫자가 좀 더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커도 무시해 버림으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올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아도 무조건 올림으로 또 역시나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딱 중간인 반올림이 조금 더 공평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올림으로 10만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부사는 10만까지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자리가 1이므로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는 수이므로 버려주셔야겠죠. 따라서 340만이 되겠습니다. 대구는 245만이에요. 이렇게 245만인데 뒤에 있는 수를 보니 5예요. 5는 올려야 되므로 얼마가 나오죠? 그래요. 250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수를 읽을 때는요. 4자리씩 끊어 있습니다. 4자리씩 끊어 읽으면 여기가 만을 나타내므로 250만 하고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4자리를 끊어 읽으면 340만이 되겠죠. 이 뒤에는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4자리씩 끊어 읽으면 조금 더 큰 수를 쉽게 읽을 수 있답니다. 인천 보겠습니다. 292만이에요. 그런데 10만 자리 뒤에 있는 숫자를 보니 2네요. 2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주면 버려야 되므로 인천은 290만이 되겠습니다. 광주는 149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에 뒷수를 보니 9만이네요. 의미가 있죠. 따라서 올려주면 150만이 되겠습니다. 대전은 152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를 표현해주고 뒤에 있는 수를 보니 2네요. 2는 의미가 없으므로 버려서 150만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광주와 대전은 10만 자리까지 나타내는 반올림을 하고 보니 숫자가 얼추 비슷하네요. 실제로는 대전이 조금 더 큰 수이지만 152만과 149만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10만 자리까지 나타내므로 이렇게 하고 보니 비슷한 수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울산 보겠습니다. 115만이에요. 10만 자리까지 나타낼 거고요. 뒷수를 보니 5예요. 따라서 올려주면은 120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수도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올림, 이제 여러 번 연습했더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림한 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림한 수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340만, 250만, 290만, 150만, 150만, 120만 이렇게 나타내어 있어요. 반올림을 했고요. 10만 자리까지 나타냈으며 광역시별 인구수를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이 두 개가 있어요. 가로축으로는 도시가 나와 있고요. 세로축으로는 인구수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단위예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 단위는 만명이에요. 표에 나와 있는 단위는 명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말은 이렇게 숫자를 나타낼 때 100인데 100명인가 한다면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의 만을 그래프에서 생략하고 이 만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단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이 단위를 정확하게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100만 명에 해당하는 단위 간격이 일정해요. 0부터 100까지 10칸으로 나와 있고요. 각 칸은 10씩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만 그리고 200만 사이에도 10칸이 있고요. 200만에서 300만 사이에도 10칸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려고 할 때 최소의 수와 최대의 수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최대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부산의 340만이 가장 큰 건데 이 막대 그래프에 340만을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원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여유를 두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의 340만을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도시별로 부산이 있고요. 340만이므로 100, 200, 300이고요. 10, 20, 30, 40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길이로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그림을 그리고 보니 막대 그래프예요. 부산에 해당하는 칸을 340만까지 쭉 해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그려놨다 해서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는 얼만큼 막대의 키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0만이므로 여기 200을 기준으로요. 5칸을 올려주면 되겠죠. 10, 20, 30, 40, 50이 되겠습니다. 인천은 290만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자, 200이고요. 300이에요. 300보다 10 작은 곳이 290이 되겠네요. 광주 150만이에요. 150만은 100과 200 사이에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여기쯤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대전도 150만이므로 광주와 같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울산 120만 보겠습니다. 100만, 10, 20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비교하고 보니 막대의 높이가 들쭉날쭉 들쭉날쭉하죠. 이제 키를 재어보면 알 것 같아요. 키가 제일 높은 부산이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울산이 사람이 제일 적게 사네요. 광주와 대전은 비슷하고요. 대구와 인천을 비교하며 인천이 좀 더 많이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비교하고 보니 한눈에 인구수가 들어오나요? 표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숫자를 크기를 생각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 표를 막대 그래프로 옮기고 보니 너무 쉽게 한눈에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네요. 이게 바로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광역시별 인구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말해보세요. 선생님과 같이 자료를 비교한 그 내용이에요.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가장 적은 도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산의 인구수는 광주와 대전의 인구수를 합한 수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광주와 대전을 합해봤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합한 것보다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인구수를 어림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편리했나요? 그쵸. 그림 그래프처럼 인구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도 필요하지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5학년쯤 되면은 자료를 해석하고 다양한 그래프로 옮기는 거는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를 어림에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년 동안 회사별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양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수를 어림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는 수나 양을 비교할 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어림한 값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정확한 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1의 자리까지 4자리씩 끊어 읽을게요. 5142만 2507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뒤에 있는 수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인구가 많을 때 우리는 대충 5천만 명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럴 때 바로 어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수에서 억울하지 않게 뒤에 있는 수를 보고 올릴지 버릴지를 결정하는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대충 어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수일 때 우리가 의미 없는 수들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뭐뭐쯤 약 얼마쯤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보시고요. 거기까지 표현을 할 거고
어떻게 어림을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수를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생활 속에서 어림한 값은 아주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어떤 점이 편리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필요 없는 경우 있어요. 그쵸? 아니면 정확한 값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약 뭐뭐쯤 대충 얼만큼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어림한 값으로 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세려고 하는 대상의 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을 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는 어림을 이용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이만큼 되더라 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림수를 많이 사용하고 어림수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을 배울 건데요. 바로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분수의 덧셈, 뺄셈은 배웠나요? 그쵸. 우리 분수의 덧셈과 분수의 뺄셈은 5학년 1학기 때 선생님과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5학년의 마지막 단계, 바로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 분수의 덧셈과 뺄셈 잘 못하는데 하는 친구 있다면 곱셈을 배우기 전에 덧셈과 뺄셈을 좀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곱셈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분수의 곱셈으로 만날게요.